처척궁이라는 것은요, 1000년 전에 만든 거잖아요. 마이상법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땠어요? 처첩이라는 게 일부 다처제였지. 양반들은 뭐 자기 형편되는 대로 여자들 막 여러 명 거닐고 그랬는데, 현대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해야겠어요? 이성운, 부부운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운, 가정은, 연애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처척궁이고, 이 처척궁은 눈꼬리 옆이에요. 눈꼬리. 눈이 있으면 요 꼬리 옆을 말합니다. 이걸 간문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 눈이 있고 이 눈꼬리 옆에 이쪽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눈꼬리 옆이 여기가 잘생겼다는 건 어떤 거겠어요? 이것도 뻔하죠. 윤택하고 색이 좋고 주름이 적고 팽팽하고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잘생긴 처척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부 보기 좋다고 볼 수 있고, 그러면 못생긴 처척궁은 그 반대겠죠. 주름이 많고 검은 점이나 흠이 있고 깊이 패여 있다. 이럴 때에는 처척궁이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이 용어를 사람들이 바꿔서 많이 불러요. 처척궁이라고 안 부르고 부부궁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제가 배우 최수종 씨가 하이라 씨하고 아주 인고 부부잖아요. 지금 오랫동안 좋은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최수종 씨는 스캔들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잘 보세요. 최수종 씨의 그 처척궁이 여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눈꼬리 쪽인데 이 정도면은 잘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수종 씨가 이 정도면은 잘생겼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나이가 50이 훨씬 넘었는데도, 그러면 사람이 나이가 들면서 여기 주름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이 정도면은 그 처척궁이 잘생긴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렛궁이라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눈과 눈 사이를 상근이라 그러잖아요. 안경 쓰면 여기 안경 받침이 이렇게 딱 들어가는데, 코 윗부분 눈과 눈 사이, 이 지렛궁이라는 것이 이 눈과 눈 사이 상근을 나타냅니다. 질병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상근이 안 좋은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뭐 그 건강 같은 거,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그 질병 관련돼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 눈과 눈 사이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 상근이 눈과 눈 사이가 잘생겼다는 것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적당히 높으면서 살이 있고 깨끗하고, 그리고 보기 좋게, 이 코가 있으면은 보기 좋게 그 위로 쭉 뻗어 있는 이런 것이 그 잘생긴 지렛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이 건강운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천 길재단의 이길려 회장님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이분이 32년생이에요. 32년생이면 90이 넘었습니다. 지금이 2024년도니까 한번 계산해 보세요. 90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건강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안경을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상근이잖아요. 지렛궁인데 지렛궁이 어때요? 깨끗하지. 깨끗하고 적당히 높고 살이 있고 하여튼 잘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지렛궁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이 상근 자체가 너무 높거나 뼈대가 너무 낮거나 그러면서 사막이나 흠집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못생긴 지렛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운에 있어서 좀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딱 보면서 눈과 눈 사이에 이 상근을 딱 보고 이게 윤기가 잘잘 흐르고 잘생겼네요. 그러면 건강운이 좋을 가능성이 높네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천이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옹길첨자예요. 그래서 직장운, 승진운,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운이라든가, 그리고 이민을 가면 좋겠느냐, 이 사람이 이민을 가도 괜찮은 운이냐, 그리고 동적인 업무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역마살을 배웠잖아요. 역마살과 관련된 것이 바로 천이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마가 있으면은 이마 끝을 나타냅니다. 이쪽을 나타내요. 이 여자분은 지금 머리가 가려져 있는데 이 이마에
눈꼬리 옆에, 눈꼬리 윗부분이라고 봐야죠. 눈꼬리 지나서 윗부분, 이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쪽. 그래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까지, 여기가 바로 천의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의궁이 잘생긴 사람은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뻔하죠. 색이 반지르하고, 그리고 이게 이마 쪽이니까 골격이 좋고, 뭐 이런 사람을 천의궁이 잘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잘생긴 천의궁이라는 것은 골각이 튼튼해 보인다. 그리고 빛깔이 좋다. 그리고 위아래가 들어가지 않고 균형을 이룬다. 이게 천의궁이라고 했을 때 이게 깊이 들어갔다든가 뭐 이런 사람보다는, 그러니까 결국은 두상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직장운, 사업운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이 20대에 어떻게 됐어요? 현대건설 사장이었잖아요. 20대. 그러니까 아주 신화적인 인물이지. 이분의 여기 이쪽 부분이 이제 천의궁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이마도 훤하고 잘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천의궁이 못생겼다는 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푹 들어갔거나 틀어졌거나. 그러니까 틀어졌다는 얘기는 이 이마 자체가, 이 골격 자체가 불균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마귀가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못생긴 천의궁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은 못생겼으니까 이것의 반대겠죠. 뭐 직장운도 안 좋고, 그리고 외국에 나갔을 때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0번째로 관록궁이 되겠습니다. 관록궁은 이마 가운데를 나타내요. 이마 가운데, 여기를 나타내요. 그래서 이것은 관운을 나타내고요, 자기 분야의 성공운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관록궁, 이 이마가 잘생겼으면 결국은 뭐야?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남자는 이마가 잘생겨야 돼. 여자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가운데, 이마 가운데가 바로 관록궁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잘생긴 관록궁이라는 건 어떤 거겠어요? 똑같죠. 이 이마 가운데가 잘생겼다는 것은 일단 색 자체가 윤택하다, 깨끗하다, 그리고 약간 좀 둥근 형태가 좋겠죠. 그리고 이마가 너무 좁아도 안 될 거예요. 두둑하고 좀 볼록하다는 얘기는 좀 둥근 형태라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성공운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못생긴 관록궁이라는 것은 흉터나 사마귀가 들어가고 푹 들어가고 이마가 좁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김영삼 대통령의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김영삼 대통령의 관록궁이 요 이마 가운데잖아요. 이 정도면은 잘생겼다고 봐야죠. 지금 깨끗하고 흉터나 이런 것도 없으면서 약간 둥근 형태로 좀 볼록하게 좀 튀어나온 그런 형태로, 이 정도면 이마가 아주 잘생기신 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생긴 관록궁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복덕궁이 있습니다. 복덕궁은 이마 가운데 양옆, 부모궁 옆이에요. 그러니까 천의운이 맨 끝이잖아요. 그 다음에 요 정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썹이 있고 눈꼬리가 있고 바로 위에 요 정도에 해당하는 것이 복덕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공운, 인복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쯤에 해당하는 것이 복덕궁이에요. 이 사진으로 봤을 때 이게 약간 옆으로 더 가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눈썹이 있고 눈썹 이 끝부분에 있는 것이 그 복덕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생긴 복덕궁이라는 것은 둥글면서 굴곡이 없고 윤택하고 이마와 턱이 조화로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복덕궁이라는 것은 흉터나 사마귀가 있고 좁은 이마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박태준 포항제철 회장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지금 고인이신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박태준 회장님은 일단은 머리가 좀 벗겨졌잖아요. 그래서 이마가 훤히 드러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처럼 이렇게 둥구스름하면서 그 윤택하신 분, 그러니까 이분처럼 이마가 잘생기신 분도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덕궁이라는 게 요 정도에 해당이 되잖아요. 요 정도. 요 정도. 아주 그 색깔도 좋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나이 들었을 때 지금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젊었을 때 사진 보면은요, 완전히 외국 사람 같아요. 박태준 회장님이. 그러니까 외국 미남 배우처럼 그렇게 생기셨는데, 그러니까 한국인 그런 일반적인 한국인 얼굴 형태는 아니라고 봐야죠. 보통 사람들의 형태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이 이마가 아주 잘생기셨고요. 특히 복덕궁을 봤을 때 이 정도면은 아주 그 복덕궁이 잘생긴 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부모궁입니다. 이 부모궁이라는 것도 남자와 여자는 다른데요. 남자는 갈록궁 옆에 왼쪽이 아버지, 오른쪽이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운데가 갈록궁이니까 이쪽이 아버지, 이쪽이 어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부모궁이나 복덕궁이나 천의궁이나 다 뭐예요? 이마가 잘생기면 다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남자 여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모궁이라는 건 부모운을 나타내요. 그래서 둥글면서 굴곡이 없다, 윤택하다, 이마 턱이 조화롭다 이렇게 적었는데 결국은 이마가 잘생기면 어떻다는 얘기야. 이마가 잘생기면 그 사람이 부모운도 좋다. 그러니까 관상에서 이마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마에 뭐가 들어있어요? 이마에 갈록궁도 들어있고 부모궁도 들어있고 복덕궁도 들어있고 천의궁도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마가 잘생긴 사람들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들 보고 그러잖아. 어우, 저 사람은 이마가 훤하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좋은 칭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용 회장님의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의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분이 그 이쪽에 해당이 되잖아요. 부모궁이 아주 잘생기셨습니다. 이 이재용 회장님도 이마가 아주 잘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못생긴 부모궁이라는 것은 흉터나 사마귀가 있고 좁은 이마가 좀 좁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은 이마가 못생긴 사람들은 어떻다는 얘기예요? 부모운까지 나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마이상법 12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시는 것처럼 이것만 알아도 어때요? 사람들의 관상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저하고 같이 두 번째 관상 공부를 했는데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세세하게 들어가고 저만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관상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